언제나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미술관을 방문할 때 거기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자녀분들과 미술관을 방문하신 경우가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하다 보면 난감한 그런 경험이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미술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는 날 미술관을 가시는 것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비가 주룩주룩 이렇게 내리는 날 뭔가 정취가 있고 약간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미술관을 갔을 때 좀 더 감정적으로 몰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화창한 날 굳이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야외에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창한 날 어떤 그런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또는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인들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비가 내리거나 좀 그럴 때 차분하게 그림을 감상하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불편함입니다. 비가 오는 날 미술관을 방문을 하시는 경우 평소에는 필요가 없었던 우산, 그리고 우비,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거나 들고 가야 돼요. 더더군다나 비가 오다 보면 온 옷이 다 젖거나 꽤 날씨도 춥죠. 이 우비와 우산을 또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 데스크에서 허락을 맡아서 캐비넷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비가 오는 날 습도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그 습도가 높은 것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주기도 하는데요. 그 에어컨이 틀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온도가 낮게 떨어지게 되겠죠. 아이들한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지막으로 비가 오는 날 미술관을 갔을 때 안 좋은 문제점은 아무래도 밝은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그런 날씨와는 달리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품도 아무래도 어두운 느낌으로 감상을 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작품들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100%를 만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가 오는 날 가급적인 피해 주시고요. 좀 야외로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밝은 날 미술관을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미술관들을 먼저 방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차로 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가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가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차가 막히면 더 하겠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 이 말을 해석해보면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에 빠져 있다. 가기 싫은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술관을 간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서의 작품들을 감상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곧바로 미술관에 들어가지 마세요. 즉 전시장 안에를 곧바로 본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1시간, 2시간 걸려서 겨우 왔는데 또 줄을 더 서야 되거든요. 특히나 큰 메이저 전시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됩니다. 그런 관계로 가자마자 곧바로 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에 꼭 들려보세요. 카페에 들리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든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하시든 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같이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제 다른 거 해도 돼요 라는 어떤 조짐이 보일 때 차분하게 들어가서 보시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는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보고, 그리고 안내문이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서로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전시를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통들 보면 우리는 우리 욕심상 한번 어렵게 갔으니까 꼼꼼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아이들은 사실 이 소중한 시간에 집에서 놀던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것이 더 즐거운데 큰 마음 먹고 부모님들을 따라서 여기를 왔는데 이것을 1시간, 2시간씩 감상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인내심의 한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학술적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에게는 30분이 맥시멈이라고 하는데요. 30분 동안 알차게 보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핵심적인 그림들, 그 전시에서 이거는 꼭 봐야 될 만한 그런 그림들을 위주로 먼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감상을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오면서 또 다른 그림들을 감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만약 1시간 내내 끌고 다니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몸을 비비 꼬게 됩니다. 그 비비 꼰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 나는 더 이상 다 봤어요, 이제 집에 갑시다, 이런 신호니까요. 가급적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보시는 것이 현명한 교육적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에게 그 기본적인 관람 에티켓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미술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거나 작품에 손을 대거나 이런 것들은 금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에티켓이 되겠죠. 또 아무리 그 작품이 좋다고 사진을 막 찍고 그 앞에서 셀카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물론 요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체험형으로 영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설치 미술 같은 걸 통해서 보는 사람 스스로가 거기를 체험을 하고 만져도 보고 듣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한 기본적인 이제 소위 옛날 명작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파손이 아주 심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왜 이 작품의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 작품을 만졌을 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관람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관람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키가 적고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키가 큽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어른의 키에 맞게 걸려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림 전체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가급적 붐비지 않는 시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에 한 그룹의 어떤 그런 성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성인들이 다 보고 지나간 다음에 조금 더 뒤에서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키가 작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은 어느 부분에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로 나서서 전체 그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살짝 들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 다음 6번째로는 전시 지도나 또는 전시 브로셔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주요 핵심 작품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아이들한테는 흥미로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아까 카페에서 지도도 좀 보고 어떤 작품을 볼 것인지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라고 하셨죠. 아마 그때 여러분들은 전시 지도라든지 또는 브로셔를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아주 중요한 작품들, 그 작품들을 찾아보자 라는 어떤 태스크를 주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합니다. 이 전시 자체가 하나의 게임, 하나의 놀이로서 자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맡고 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 그 작품을 발견하는 재미,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은 아이들이 흔히 좋아할 수 있는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그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고 어떤 것이 특징인지를 미리 살짝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작품은 아이들에게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찾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나왔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작품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아이들이 보는 그 느낌, 그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들의 관점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그 작품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수월하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엽서를 꼭 사주세요. 전시회 작품, 주요 작품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죠. 그러면 전시장을 나와서 미술관 샵을 가십시오. 미술관 샵을 가셔서 거기서 우리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 그 작품의 엽서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엽서를 선물하십시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고요. 소중한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느끼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려면 엽서를 사주고 그 엽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엽서를 사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그 아이의 벽에 같이 붙이는 작업도 한번 해주세요. 한마디로 그 아이의 방에 전시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벽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름 같은 거, 제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면 그 자체부터가 미술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절대 그것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게 되면 또 보게 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어떤 사후 체험 교육으로서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을 극도로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번에 다른 전시회에 가시게 되면 또 다른 작품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품들 몇 장의 엽서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그 아이의 개인 컬렉션으로 역시 전시를 같이 해주십시오. 한 장 한 장 늘어간다면 그 아이의 방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컬렉션을 가진 미술관이 될 거고요.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 또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역시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작품을 컬렉팅 해야겠다. 작품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시 보러 가기 전에 혹시 라인이 길었다면 또는 먼 거리를 갔다면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카페를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갔다 하더라도 잠시 쉬면서 아이에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케이크나 이런 간식도 좀 사주시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들은 이곳에 와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사실 아이들이 그림을 보는 것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가 꼭 영화관에 가서 우리가 팝콘이 없이 영화를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미술관에 가서 카페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지 않는다면 그런 아주 행복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뺏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에도 온다면 여기 꼭 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 미술 여행을 즐기고 언제나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